안녕하세요. 20대 창업가들을 알아가는 콘텐츠 다음 창업입니다. 저는 시원한 남자 하남자고요. 저는 시무한 여자 김여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또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를 한 분 모셨죠. 운전 선생이라는 운전학원 예약 플랫폼을 공동 창업한 후에 현재는 헬스케어 산업에서 혁신을 만들어가고 있는 메디블록의 프론트엔드 개발 책임을 맡고 있는 강태웅 씨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얼마 전까지는 이제 운전 선생이라는 운전면허 예약 플랫폼의 공동 창업자로 일을 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만두고 현재는 좀 메디블록이라는 헬스케어 의료 블록체인 스타트업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을 맡고 있는 강태웅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 멘트랑 정확히 똑같은 자기소개인데. 죄송합니다. 원래 저희가 그만큼 소개 멘트를 잘했다는 거죠. 네, 너무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네. 네, 좋습니다. 저희가 항상 오늘 팟캐스트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처음에 드리는데요. 긴장되시나요? 네. 어떤 질문이냐면 김자 씨 해주시죠. 제일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태용 씨의 이름 뚜풀이가 궁금합니다. 클테자의 공웅짠가요? 맞나요? 인스타 아이디는 그러시죠? 실제로 그렇게 많이 착각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인스타 아이디도 아까 김 여자님이 말해주신 것처럼 빅베어로 해놨는데 사실 그래서 더더욱 많이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주변 분들이. 근데 그건 아니고요. 이제 이름은 나라 이름 태에 영웅 웅자 해가지고 이 나라의 영웅이 되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네, 이름입니다. 그 혹시 영웅옹자가 임영웅 할 때 그 영웅인가요?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또 영웅웅자보다 사실 저도 영웅웅자로 알고 살아왔는데 그 보통 중학교 때 한자 시간이 있잖아요. 네. 한자 시간에 그 이름 앞에 붙여야 된다고 뽑아오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영웅웅보다 수컷웅이 훨씬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라의 수컷이 되어라라고. 네. 대한민국의 수컷 네, 맞습니다. 알파메일을 맡고 계시는 강태웅 씨와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어때요? 이름대로 살고 계신 것 같나요? 아니요. 정확히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뭐 한 베타 메일 정도 알겠습니다. 뭐 요즘에는 이제 회사 다니시느라 되게 바쁠 것 같은데 보통 시간 짬짬이 날 때는 어떤 거 하세요? 네. 지금 뭐 회사 다니다가 퇴근하고 나서는 사실 그냥 집에서 책 읽는 시간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책을 읽거나 아니면 좀 스트레스 받는다 하면은 뭐 PC방 가서 게임도 좀 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게임 하세요? 게임은 좀 같이 할 친구들이 있다. 약간 그날. 그러면은 보통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하고요. 뭔가 오늘은 좀 같이 할 친구가 없다 하면은 또 이제 혼자 하면은 약간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네. 네, 그럴 때는 보통 스타크래프트 이제 혼자서 이제 플레이하면서 네, 노는 그런 편입니다. 혹시 1년째 그래서 스타크래프트만 아시는 건 아니에요? 대본 오래돼. 네. 리그 오브 레전드 그립네요. 접속 못한 지 좀 됐다고.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간단하게 뭐 이름 뜻풀이도 들어보고 보통 짬짬이 어떤 취미를 갖고 계신지도 들어봤는데 그러면 저 일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일부에서 간단하게 서비스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운전 선생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두 분 운전면허 따보셨나요? 전 2월에 땄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네. 운전면허를 따보셨으면 보통 아실 것 같은데 이 운전면허를 따는 과정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보통은 이제 직접 뭐 지인 통해서 소개받으면은 학원에 연락을 해보고 이제 학원에 가가지고 또 등록을 한다고 그날 바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막 며칠 뒤에 오라라고 해가지고 되게 불필요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수업을 수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셔틀버스가 어디까지 오는지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가지고 내 지역이 여기 셔틀버스가 가능한 지역인가 이런 것도 막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비용 자체도 굉장히 비싼데 이 비용이 사실 대부분의 일부 학원들이 그 대부분의 지역에서 독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일부 이제 유명하지 않은 학원들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유명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플랫폼 안에서 되게 다양한 다양한 그 학원들을 경쟁력을 높이면서 서로 경쟁하다 보면은 가격도 소비자에게 좀 더 합리적이게 제공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시작하게 된 서비스였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2주 만에 개발을 완료해가지고 MVP를 출시를 했었고, 예, 그렇게 이후에 뭐 여러 가지 투자까지 받으면서 어느 정도 뭐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래도 일부 사용자도 유치해보고 되게 다양한 경험들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들으면서 서비스에 대해서 공감이 많이 갔던 게 네. 저도 운전면허 시험을 학원을 통해서 이제 취득을 했는데 네.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접수도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서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음. 전화로도 안 되고 접수만 하러 간 적도 몇 번 있었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2023년 혹은 뭐 2년 이때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그래서 이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 들었을 때 잘 파고들었다 하는 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되게 비효율적인 과정들이 많을 뿐더러 이게 대부분 만약에 운전 면허를 딴다고 하면은 뭐 지인 통해서 소개받는 게 아닌 이상 인터넷에 검색을 해볼 거잖아요. 운전 면허 학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실제로 구글에 검색해 보면 위에서 뜨는 대부분의 학원들이 불법 학원들이에요. 이제 불법 학원인 이유는 원래는 경찰청에서 직접 허가를 받은 학원만 그렇게 연수를 할 수 있는데 뭐 사실 운전이라고 하는 건 우리 대부분이 막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10년 차, 20년 차 운전하신 분들이 약간 불법적으로 그냥 학원을 개설해 가지고 면허 없이 학원 이제 선생 면허 없이 이제 제공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게 보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초보자분들 운전하다 보면 충분히 이제 사고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이제 보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이게 제대로 등록된 학원이 아니다 보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뭐 성희롱이나 성추행 약간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가지고 이거는 약간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뭐 돈을 벌기 위한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 사회 전반에 걸친 좀 심각한 문제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더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떠올리시게 된 계기는 어떤 거예요? 태용님도 면허를 준비하시다가 너무 불편해 내가 바꿔야겠어 하고 시작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뭔가 주위에서 얘기를 들었다던가 어떤 식으로 시작하게 되셨나요? 일단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사실 아까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거 이전에 그러니까 이 운전선생 팀이 이 운전선생 전에 하고 있던 사업이 있었어요. 네, 전에 그거부터 이제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은 호텔 관련해 가지고 호텔은 평일날 객실 점유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평일의 객실 점유율을 좀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빈방이잖아요. 소위 말하면 빈방은 막말로 뭐 몇천 원, 몇만 원 주고 팔아도 그 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돈이 벌리지 않는 방이기 때문에 호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득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호텔에게 약간 메타서치 플랫폼이 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개발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도 당시 창업이 처음이었고 저희 팀원들 같은 경우에도 다 창업이 처음이었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빠르게 MVP를 출시를 한 다음에 실제로 유저 테스트를 거치면서 발전을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뭔가 막상 또 막 하게 되니까 욕심이 막 생기더라고요. 네. 이것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것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점점 앱이 헤비해지는 거죠. 실제로 뭔가 우리는 검증한 게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막 그 부피 자체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을 위주로 맡고 있는데 당시에 있던 백엔드 개발자 분들하고의 협업이 되게 원활하게 되지 않았어요. 백엔드는 이제 자바라는 스택을 썼었는데 그 스택을 사실 쓴 것도 되게 실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스타트업 쪽에서 잘 쓰지 않는 스택인데 네, 스타트업에는 좀 더 속도가 생명이다 보니까 자바는 안정성 위주의 좀 그런 스택이다 보니까 근데 저희 초기 공동 창업자분이 또 자바를 쓰셨다 보니까 좀 약간 어쩔 수 없이 네, 자바를 썼던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속도가 이제 백엔드가 너무 안 났던 거죠. 속도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냥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지금 현 운전 선생의 대표님이죠. 대표님한테 이제 말씀드렸어요. 네, 이거 우리 그냥 그만하고 아예 좀 다른 서비스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서비스는 아예 백엔드를 파격적으로 없애고 그냥 서버리스로 해가지고 프론트엔드 위주의 프론트 주도의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때 사실 되게 뭐 피보팅을 하는 과정에서 피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백엔드 분들이 네. 그거에 쉽게 동의 안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되게 쉽게 동의하셨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저희가 되게 오래 질질 끌었거든요, 사실. 이게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질질 끌리다 보니까 백엔드 분들도 되게 많이 지친 상황이었고, 약간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오히려 되게 쿨하게 네, 그만두셨던 것 같고요. 네. 좋아, 이제 그만하자, 다들. 그 말이 필요했어요. 드디어 그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원래 기존에 그 서비스 같은 경우에 달리라는 서비스였는데 그 서비스에서 프론트 개발자 저하고 다른 친구 이렇게 2명이서만 남고 나머지는 이제 그만두시는 현 운전 선생님 대표님 이렇게 총 한 3명에서 디자이너분까지 4명 이렇게 처음 시작하게 된 그게 이제 운전 선생 서비스였습니다. 네. 그렇게 파란만장한 또 피버팅을 거쳐서 운전 선생을 시작하게 되신 거죠? 그러면 네네. 거의 개발 책임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테크리드라고 봐도. 아, 네. 그 같이 하던 친구랑 뭐 거의 둘이서 다 했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네, 기술적인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까 2주 만에 이렇게 MVP를 제작해서 바로 출시를 했다라고 네. 하는데 2주가 그렇게까지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저도 아까 그 얘기 듣고 되게 놀랬던 게 왜냐면 네. 주위에서는 보통 기획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개발자 없이. 그러니까 걔네들은 MVP를 외주를 맡겨야 되고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실현이 늦어지는데 뭔가 개발자가 있으니까 되게 MVP도 빨라지고 기능 추가하는 것도 사실은 초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진짜 필요한 거 딱 최소한만 넣고 못 하잖아요. 돈이 더 드니까. 네. 근데 그런 것도 그냥 욕심내서 더 넣을 수 있고 뭔가 그런 게 되게 개발자가 있는 창업팀의 이점인 것 같아요. 얘기 네. 들으면서 맞습니다. 느꼈습니다. 김 회장님의 개인적인 감정이 조금 들어간 그래요?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이제 김 회장님에 대한 그 개발자와 기획자 간의 그 분쟁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저희 다음 창업 직전화를 참고해 주시면 직전화에 나오나요? 네, 말씀해 주셨죠? 아, 그래요?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특출난 개발자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만 천재 개발자.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희망. 다행이다, 영어. 마크 강태웅이라는 성이 있던데 어, 강 주커버그.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개발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개발은 사실 그렇게까지 오래되진 않았고요. 처음 시작한 거는 2021년도에 네, 처음 시작을 했었어요. 네. 본인이 천재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 아닙니다. 진짜 절대 아닙니다. 1년이면 네. 2년 정도 된 거네요? 네, 한 그 정도 네,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운전 선생은 훨씬 더 안 됐을 때 개발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개발 한 1년 차에 그러면 하신 건가요? 네, 그 창업을 이제 포함하면 한 1년 안 됐을 때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개발 경력이. 네. 강 주커버그 맞습니다. 아닙니다. 좋습니다. 소감이 좀 어때요, 김미자 씨? 이렇게 1년 만에 바로 이렇게 성공적인 서비스를 따다다다 론칭을 하는 개발자분이 계십니다. 전 못해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진짜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드네요. 그래도 코딩 공부는 적성에 잘 맞으세요? 통계보다? 네. 제가 원래는 이제 통계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일단은 이제 개발이라고 하는 게 되게 큰 강점이라고 느꼈던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이나 이런 거는 결국에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걸 현실로 가져오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가 만약에 어떤 상상을 했으면 그 상상을 또 바로 이제 실물로 실현시킬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매력 포인트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특히 프론트엔드가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눈앞에서 직접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큰 매력이어가지고 지금까지 사실 새벽까지 개발해도 너무 재밌는 것 같고요. 네, 막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사실 막 개발이 내 뭐 여자친구다 막 이러면서 막 네, 집에 말하고 다녔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네. 다른 그 여성 친구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바람 피셨나요? 네, 그래서 지금 현 여자친구 한테도 사실 자주 얘기합니다. 너 전 여자친구는 이제 코딩이었다. 챗GPT 아니에요? 네, 그렇죠. 사실 뭐 거의 지금 여자친구보다 챗GPT랑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방송 송출돼도 괜찮은가요? 아닙니다. 네. 괜찮대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물어본 거 사실 선택권은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개발 쪽이 정말 적성에 잘 맞고 이렇게 꾸준히 지금까지 개발을 하신 걸로 저희가 이해를 했는데 사실 항상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적인 것도 그렇고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항상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있다. 처먹기 전까지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복싱 선수 헬슨이 남긴 말인데 사업도 그렇고 개발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좀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면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당연히 뭐 아까는 뭐 마크 강태웅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비전공자 출신이기 때문에 처음 개발 공부하는 것보다 사실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요즘에 뭐 개발이 워낙 유행이다고 하지만 사실 이 개발을 좀 어떻게 커리어를 쌓아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까지 막 널리 알려진 게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주변에 개발자가 아무도 없었거든요. 저도 결국에는 국제고 나왔으니까 주변 친구들도 다 문과고 통계학과 친구들도 어쨌든 대부분이 문과다 보니까 개발자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저 혼자서 고립돼서 이제 길을 좀 개척해 나가야 됐던 그런 부분이 있었어가지고 처음 공부할 때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쓸데없는 뭐 사실 쓸데없는 공부는 없다고 하지만 이걸 굳이 했어야 됐나 싶은 그런 공부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이상한 자격증 같은 것도 많이 땄고요. 진짜 이거 왜 했지 싶은 그런 공부들 굉장히 많이 했으면 지금 돌이켜보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래서 중간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막 공황장애도 막 겪고 그랬었어요. 지금 보면 되게 순탄하게 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 과정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좀 힘든 과정이 있었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당연히 사업도 마찬가지였죠. 코딩도 힘들었지만 사업은 또 다른 또 새로운 분야였잖아요. 코딩만 해도 쉽지 않았는데 갑자기 또 이제 비즈니스까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왔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개발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이전까지는 뭐 제로 투 원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뭔가 0에서 1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이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진짜 완성된 프로덕트를 나 혼자서 온전히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능력을 갖추기가 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공부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개발적으로도 비즈니스적으로도 어쨌든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모든 기획이 완벽할 수 없고 모든 디자인이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근데 결국에 개발자가 기획도 신경 써야 되고 디자인도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소위 말해서 알잘딱갈센이라고 하죠. 기획이 나와 있지 않아도 이런 의도겠거니 하고 이제 만들고 디자인이 없어도 이렇게 만들면 되겠거니 하고 내가 직접 만들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런 약간 습관들이 사실 지금 회사 생활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굳이 뭐 말씀하시지 않아도 약간 알아서 좀 해놓고 근데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습득해 나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지금은 그래도 그런 게 굉장히 큰 강점이 된 것 같아가지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거칠게 이렇게 성장을 해주네요. 강하게 크셨네요. 나라의 수컷이라. 역시 이름답게 나라의 수컷답게 굉장히 좀 시행착오를 많이 하면서도 그래도 이 자리까지 뭐 나름대로 오신 거잖아요. 오신 건데 제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오늘 녹화는 좀 특별한 곳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픈 스튜디오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나가시는 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셔요. 지금 만약에 이제 우리가 보는 시각이 좀 물리적인 힘이 있었으면 태용님은 아마 등이 굉장히 아팠을 것 같습니다. 어쩐지. 저 사람 누구지? 살짝 약간 부담스럽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보고 가시더라고요. 저희 에탈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쟤네 누구냐? 그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연예인 왔다. 강태용이래. 부끄럽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픈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면서 또 굉장히 재밌는 경험도 해보네요. 좋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태용님이 겪어왔던 어떤 약간 힘들었던 부분과 그거를 극복했던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럼 이번엔 좀 반대로 뭔가 본인이 보람 있었던 순간 같은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운전 선생에서 있었던 순간도 괜찮고 아니면 지금 계시는 메디블록에서 이야기도 괜찮아요. 일단은
그 개발을 해서 서비스를 내잖아요. 그 앞서 이제 2주 만에 개발을 해서 MVP를 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첫 사용자가 찍혔을 때 우리가 아닌 우리 IP를 제외한 사용자가 찍혔을 때 굉장히 좀 감격스러웠던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감격스러웠던 순간은 처음엔 MVP다 보니까 저희가 뭐 결제나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학원의 결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동화까지 이뤄 놓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되게 기초적인 모델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용자가 어느 정도 모이니까 그 다음에 결제 모델을 붙여가지고 실제로 결제가 되게끔 이제 구동이 되게끔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결제가 되게 오랫동안 안 찍히더라고요. 네, 쉽지 않잖아요. 결제라고 하는 게 결국에 되게 어제 저희가 유명한 플랫폼도 아닌데 그 플랫폼에 대해서 결제를 한다는 게 사실 뭐 적은 비용도 아니고 운전 면허라고 하면은 되게 비싼 비용을 내고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 첫 결제를 이뤄내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이제 슬랙이라는 이제 커뮤니티 어플에다가 이제 연동을 해놨어요. 결제가 되면 알람이 오게. 근데 며칠 동안 아무런 이제 막 오픈했다라고 하고 이제 두둥하고 막 기대하면서 다들 첫 결제 언제 일어나지 이러고 있는데 며칠이 지나도 막 안 울리는 막 어쩌다가 알람이 한번 울리면은 보면은 이제 테스트 이제 우리 업데이트 하세요. 네, 이제 테스트 같은 그런 알람들만 오고 막상 안 울렸는데 제 기억은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아마 지났을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첫 결제가 딱 찍히더라고요. 당연히 테스트인 줄 알고 또 이제 아예 뭐야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되게 낯선 이름의 이제 결제자가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신나가지고 저희끼리 막 뭐 되게 그때 맛있는 것도 먹고 네. 샴페인 터뜨리고 그리고 되게 또 그분이 되게 소중한 분이시잖아요. 첫 결제를 해주신 소중한 고객이다 보니까 저희가 또 궁금한 게 너무 많잖아요. 왜 결제하셨지? 막 또 왜 이런 플랫폼에 들어오셔서 결제까지 하셨는지 그런 게 궁금해가지고 막 직접 전화 드려가지고 여쭤보고 되게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사실 얘네들은 분명 자기들이 결제하라고 운영한다고 해놓고 막상 결제하니까 왜 결제했냐고 물어보고 어떤 식으로 알아봤냐 이런 것도 막 물어보고 그러면서 되게 재밌었던, 뿌듯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처음 고객 유입과 첫 그런 결제 고객 유입 그런 순간이 되게 감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에도 운전 선생 서비스를 계속해서 참여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현재는 좀 다른 쪽에 일을 하고 계신가요? 현재는 그만둔 상태이고요. 운전 선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시간 날 때는 이것저것 하고 싶은 외주 같은 거 좀 맡아보면서 그것도 사실 비즈니스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되게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그쪽에 좀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가 또 물론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 다음 창업이 또 나중에 외주 개발을 할 일이 있으면 신청하셔도 좋아요. 저희가 물론 좀 리스트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또 그 한 39명 정도 있죠? 대기 인원이.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시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고려해보겠습니다. 또 대기 명단에 넣어주시면 힘들지만 제가 좀 봐드릴게요. 뒷문으로. 또 강시라서 또 가나다 순으로 하면 앞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 저희가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하남자님은 제일 밑에 있고 그때는 서러운 게 많아요. 항상 어떤 반에 들어가든 꼴찌.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제일 싫어했던 성이 강이었어요. 맞아요. 우리나라에 각시는 없으니까. 그래서 강이 항상 1번. 맞아요. 저도 어디 가면은 저는 오히려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이제 왜요? 막 보통 학교 같은 거 출석 부르거나 하면은 특히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막 순서대 교수님 보통 가나다 순으로 부르시는데 강태웅 부르면은 막 조금만 지각해도 이미 이름 지나가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뒷번호를 약간 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학번 순이니까 아마 다시 학교 가시면 제일 마지막에 부르실 거예요. 그런가요? 학번 순으로 부르나요? 그거 좀 슬프네요. 요즘에는 이제 그 새내기 순으로 부르죠? 그렇구나. 한 5분 늦어도 괜찮다고 저는. 되게 부끄럽네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지금 다니시는 회사 소개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지금 다니시는 회사에서는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이제 프론트엔드 위주로 해서 FE 개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회사에 속해 있는 팀은 메디블록 중에서도 닥터 팔레트라는 팀에 속해 있어요. 닥터 팔레트라고 하면은 뭐 앞에 닥터랑 팔레트랑 이렇게 쪼개서 보시면 되는데 닥터면 뭐 의사죠. 의사고 팔레트면은 그림 그리는 보통 그런 걸 팔레트라고 하는데 의사가 그리는 약간 좀 팔레트라고 해가지고
의사분들이 보통 병원에서 진료 보실 때 EMR이라고 하시는 걸 보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서 막 어디 아프다 저기 아프다 하시면 막 이것저것 막 쓰시잖아요. 막 기록하시고 막 병도 넣고 약도 막 처방하시고 그러는데 그 서비스가 EMR이라고 하는 거고 제가 지금 그 EMR을 만들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멋지네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는데.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병원이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는 건가요? B2B 모델로? 네. B2B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메디블록이라는 회사 안에 닥터 팔레트라는 팀이 있고 또 메디패스라는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디패스 같은 경우에는 B2C 모델로 해서 이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뭐 여러 가지 보험금 청구나 이런 거 병원이랑 또 연계해가지고 바로바로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닥터 팔레트는 병원에 제공하면서 이제 이 메디패스와 닥터 팔레트와의 연동을 통해서 이제 병원과 고객 모두에게 보다 나은 그런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멋집니다. 멋집니다.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은 회사 생활을 하고 계신 거고 뭐 이전에도 뭐 회사에 계셨지만 창업가로서 계셨던 거잖아요. 그러면 창업가로 있을 때 생활과 회사를 다닐 때 생활의 차이점을 혹시 느끼고 계신가요? 좀 느끼는 부분은 약간 프로세스의 차이인 것 같아요. 창업 같은 경우는 사실 프로세스라는 게 없잖아요. 되는 대로. 네, 우당탕탕 일단은 나오는 대로. 그것도 나름대로 프로세스죠. 당당당 이렇게 서서히 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막 그런 막 예를 들어서 QA를 해주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없기 때문에 내가 직접 막 이것저것 개발자지만 막 이것저것 다 눌러보면서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네, 확인도 해봐야 되고 뭐 디자이너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자인도 막 시간이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알아서 메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창업할 때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힘들면서도 재밌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회사를 다니면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체계화돼 있어서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 부분이 뭐 또 재미가 반감될 때가 있기도 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또 편한 건 언제나 좋으니까요.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되게 체계화되어 있어가지고 뭐 기획이나 QA, 뭐 디자인 이런 게 다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일할 때 결국에는 개발에 좀 중점적으로 집중을 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개발에 좀 집중할 수 있다. 네. 그 아까 말씀 들으면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QA는 뭐예요? QA 사실 영어 약자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게 궁금한데. 네, 영어 약자는 제대로 모르겠지만 하시는 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막 앱이나 이런 뭐 서비스에서 뭐 터지는 부분이 있는지 뭔가 잘못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거를 직접 사용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눌러보면서 다 확인해보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알려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보통 QA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아셨던 것처럼 저를 보시고 계시네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다 압니다.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있나요? 네. QA? QA 뭐지? 이름 멋있다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름대로 창업도 IT 쪽으로 하시고 지금 다니는 회사도 IT 회사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청취자분들이 궁금하신 게 딱 한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코딩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낼 수 있나? 좀 코린이들에게 저는 요즘 린이라는 단어를 많이 붙이잖아요. 헬린이. 근데 그래서 제가 대본 쓸 때 이거를 게린이라고 썼어요. 개발 어린이. 근데 코린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게린이라고 넣어가면 안 되니까 코린이들 전국의 코린이들에게 나름대로 좀 경험을 해본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코딩 실력을 단기간에 늘릴 수 있는 꿀팁이 있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개발이라고 하는 게 진짜 요즘에 굉장히 많은 강의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영상들 뭐 유튜브에도 막 개발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잖아요. 오히려 정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를 걸러서 듣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좀 기준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많이들 하시는 게 문법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이제 헬로 월드부터 치면서 막 여러 가지 for문 나오고 while문 나오고 막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근데 문법 공부가 문제야. 보통은 다들 재미없어 하세요. 문법 같은 경우 영어 문법을 생각하면 쉬울 것 같은데 영어 문법을 당연히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 하지만 대부분은 영어 문법 막 예를 들어 가정법 나오면은 막 이거 가정 이거 왜 배우는 거야? 약간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하잖아요. 코딩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폼은 이런 거 나오면은 막 왜 배우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되게 1차적으로 먼저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뭐 책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진 않다 보니까 강의나 책에서 그런 부분에 의문점이 많이 생기니까 점점 재미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 문법 공부를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왜냐면 대부분이 자기는 프로젝트를 할 실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난 실력이 부족하니까 문법 공부를 더 해야 돼. 그러니까 저도 막 달달달달 다 외웠어요. 막 문법을 막 포문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 문법은 여기서 써야 되고 다 외웠는데 어차피 다 까먹더라고요. 외워도 다 의미가 없고 다 까먹기 때문에 문법 공부는 제가 볼 때 정말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최소한으로 하되 그다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차피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메우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어디에 던져져 놓으면은 자기가 약간 위기의식이 닥치잖아요. 어떻게든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사람이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때 되게 효율이 극강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코린이 분들이 웬만하면 문법 공부의 양은 좀 최대한 줄이고 일단은 프로젝트에 빨리 투입되어 보시는 게 굉장히 실력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는 비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보통 뭐 요즘에 워낙 많은 코딩 동아리들도 있고 뭐 학회들도 있고 뭐 이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사피나 뭐 소마 같이 이런 부트캠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또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좀 실무 위주로 프로젝트 위주로 진행하시는 게 빠른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네. 저희가 또 이 꿀팁으로 많은 분들의 거의 한 1년 정도를 세이브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때요? 김 여자님도 한 개발 하시잖아요? 제가요? 동의하시나요? 근데 저도 데이터 분석을 배울 때 책으로 하면은 진짜 감도 안 오는데 다짜고짜 대회 준비하면은 진짜 검색하는 실력이 엄청 늘어요. 그래서 검색 엄청 많이 하고 답 찾아가지고 그거 가져오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때 배우는 걸 아직까지 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때 왜 발전이 없어? 자, 여러분 마지막 말은 걸러 드시고 그래서 공적으로 동의하신다? 네, 그럼 왜 굳이 사족을 붙이세요? 방금까지 되게 멋있었는데.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저희 둘 다 재미 욕심을 못 버려서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더 붙이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프로젝트를 하려면 보통 혼자서 많이 시작을 하셨나요? 아니면 팀이 있어서 같이 시작을 하시는 편이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처음엔 자신감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보통 그쵸. 누군가랑 같이 했을 때가 민폐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 보통 토익 프로젝트라고 요즘 많이들 하죠. 토익이요? 토이 뭐 장난감, 장난감처럼 막 이렇게 되게 쉬운 프로젝트들 보통은 막 예를 들어 당근마켓을 클론 코딩 해본다거나 뭐 에브리타임을 비슷하게 만들어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들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최대한 빨리 협업을 해보시는 거를 정말 강력 추천드리긴 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만약에 개발자가 되신다고 했을 때 결국에 개발이라고 하는 거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회사에 가더라도 아니면 나중에 창업을 하시더라도 결국에는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고 개발자들끼리도 소통을 해야 되니까 오히려 그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회사나 뭐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혼자 잘하는 건 정말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잘할 수 있는지 그 협업의 능력을 굉장히 많이 보다 보니까 일단 최대한 빨리 자신감을 채워 넣으시고 어차피 같이 하는 사람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민폐가 되진 않을까?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같이 이렇게 프로젝트 진행하다 보면은 내가 부족하면 더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희망찬 메시지로 마무리를 해주셨네요. 저도 듣다가 울 뻔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최근에 이제 뭐 다른 스터디에 들어가서 했는데 다른 분들은 다 잘하시는 것 같은데 저만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방금 이제 세용님 말씀을 듣고 자신감을 좀 얻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는 걸로.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태용님이 해오셨던 여러 발자취들을 조금 훑어봤는데요. 그러면 태용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활동에서의 어떤 공통점을 또 찾아볼 수 있을까요? 활동들에서의 공통점이요? 아니면 공통적으로 뭔가 이 활동을 하면서 추구했던 가치가 있다라는 게 있으시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가치를 제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성공욕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꼭 성공하고 싶은, 네. 돈 욕심인가요? 돈 욕심도 많고, 뭐 성공 욕심도 많고. 근데 뭐 사실 이 돈 욕심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정말 비싼 차를 사고 싶다거나 비싼 집을 사고 싶다거나 뭐 사실 이런 류의 물욕이라기보다도 저는 뭔가 이 돈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영웅이다, 영웅. 역시 이 시대의 수컷. 제가 제일 좀 즐거워하는 일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 제가 국제고를 갔잖아요. 그때 느꼈던 게 어쨌든 중학교에서도 국제고 그런 외고나 특목고를 오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좀 많잖아요. 그 친구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굉장히 재밌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어쨌든 간에 또 고려대학교라는 또 좋은 대학교를 오고 나니까 또 고등학교에서 막 고려대학교로 오고 싶어하는 또 수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더라고요. 궁금해하는 것도 알려주고 내가 어려워했던 것들도 알려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코딩을 공부해가지고 개발자가 되고 나니까 보다 더 많은 또 이렇게 개발을 원하시는 또 코린이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져가지고 실제로 시간 날 때마다 저는 그 막 동아리 같은 데서도 한 번씩 세션 열면서 처음 개발하시는 분들에게 도움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파이어사이드라는 네트워킹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페이포워드라고 많이 표현하죠. 그 실리콘밸리에서는 보통 창업을 하시면은 스티브 잡스가 뭐 주커버그를 도와주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정말 대가 없이 정말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뭔가 우리나라에도 그런 문화가 정착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인데 전 그런 식으로 뭔가 제가 좀 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예. 특히 최근에 창업하고 나서 또 창업을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 궁극적으로 창업을 통해서 뭐 굉장히 또 성공을 하게 된다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성공하고 싶은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성공과 관련해서 또 태용님의 멋진 가치관도 들어볼 수 있었는데 저희가 여기까지 이제 강태용 씨의 창업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제 2부에서는 인간 강태용에 대해서 조금 더 솔직하고 조금 더 좀 은밀하고 그런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